자, 이번 시간에는 선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선그래프. 라인 플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인 플롯은 주로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선그래프 언제 많이 봐요? 혹시 뭐, 그, 많이 보시는 선그래프 있으세요? 뭐, 네, 맞아요. 주식. 요즘 주식이 제일, 정말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주식으로 한숨 쉬신 분은 주식으로 손해를 보신 분인가?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주식. 음. 그래서 주로 시계열 데이터들을 물론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주로 시계열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선그래프예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 날짜에 따라서 값들이 변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값들이 변하는 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가격의 변동, 뭐 환율의 변동, 그죠? 부동산 가격의 변동,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도 시간별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시간별, 날짜별, 월별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뭐 선거가 얼마 전에 지났지만 뭐 지지도 변화율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뭐 오늘은 지지도가 얼마였고 어제는 지지도가 얼마였고 그 전에는 지지도가 얼마였고 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뭐 요즘 신문 보면 뭐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요. 뭐 정당 지지도라든가 뭐 국정 운영 지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매일매일 거의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선관위 쪽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시계열 데이터예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기에 가장 좋은 게 선그래프고요. 시계열 그래프를 꼭 선그래프로만 그려라 라는 건 아니에요. 시계열 그래프를 막대로 그릴 수도 있어요. 어, 당연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다라고 하면 주식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높이만큼씩 뭘 그려도 돼요? 여기에 막대를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라고 해서 꼭 선 그래프로만 그려라 라는 건 아니지만 막대 그래프로도 시계열 그래프는 얼마든지 시각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에서 주로 많이 그리는 거는 선 그래프를 주로 많이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돼요.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고, 그 X좌표와 Y좌표에 점들을 찍어 놓고, 그러니까 마커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X좌표, Y좌표에 그 점들을 찍어 놓고, 그 점들을 뭘로만 연결하면 된다? 선으로만 연결하면 되는 게 그게 선그래프예요. 네,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선그래프로 서로 그릴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하나는 X축에 갖다 놓고 하나는 Y축에 갖다 놓고서 점들을 찍은 다음에 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이터가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선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그래프에서 사용한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난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numpy.random.seed라고 하는 함수로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지도록 시드 값이 바뀌면 난수가 달라진다 그랬죠. 시드라고 하는 게
씨앗이란 뜻이고요. 난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달라지면 난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같으면 난수도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씨앗의 의미고요. 이 숫자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으면 그러면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 호출하면서 만들 거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가장 쉽게 만드시는 방법은 데이터 안에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의 키가 컬럼 이름이 되고요.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나 배열과 같은 것들이 그 각각의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컬럼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컬럼은 day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numpy a rang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만 만들게요. 1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난수로 만들게요. numpy 점 random 점 rand로 만들게요. rand 10개만 만들면 되겠죠? 데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로 만들어질 거니까 1부터 10까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도 10개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란드라고 하는 거는 0과 1 사이의 실수들로 만들어줍니다. 0과 1 사이의 실수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데이라고 하는 컬럼, 이 키값, 딕셔너리의 키값이 컬럼 이름이 된다 그랬죠? 데이 컬럼, 프라이스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되셨습니까? 여기 난수들 여러분들하고 저거 똑같죠? 0.4, 0.7, 0.0, 0.3, 0.2 똑같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선그래프, X축, Y축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를 X축에 갖다 놓으면 되고 다른 하나를 Y축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day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Y축에는 price. 자, 그러면 1일일 때, 그죠? 여기가 1일일 때 0.4에다 찍으면 되잖아요. 여기 0.4. 점 하나 찍으면 되죠. 여기가 0.4. 그죠? 그다음 여기 2일 때에는 0.7에다가 찍으면 되죠. 한 이쯤 올라오면 되겠네요. 2일 때에는 여기에 0.7. 그죠? 이런 식으로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을까요? 점들을 10개를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점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선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 그래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점 그래프와 스캐터와 비슷한데 점들을 찍어놓고 그 점과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선 그래프. 이게 선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요. 얘는 일단 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써드리도록 할게요. plt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돼요. 플롯.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X축 먼저 지정하시면 돼요. X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day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price를 사용을 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어, 파란색 동그라미 직선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필수적인 정보들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저는 엑셀 레이블을 쓸 것 같아요.
여기가 요일이었죠. 아, 날짜였죠. 날짜. 그 다음에 Y 레이블.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었잖아요. 네, 요거 두 개만 표시해줘도 그래프가 달라지죠. 아, 1, 2, 3, 4, 5, 6. 날짜구나. 0.1, 0.2, 0.3. 무엇의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의 가격이구나.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PLT.점 그리드 정도 요거는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한 거죠. 요즘에 주식하고도 비슷하네요.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 주식이 별로 안 좋죠?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았는데 저는 주식할 돈이 없어서 잘 몰라요. 네. 자, 선그래프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함수가 얘가 좀 독특해요. 얘가 독특합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 아그스. 별표 아그스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키워드 아규먼트 쓰시면 안 돼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아규먼트 개수가 여러 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 개가 있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함수들 사용을 할 때랑은 다르게 이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아규먼트들만 전달하고 아규먼트의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가변 길이 인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넘겨주는 값들이 전부 다 누가 가져가냐면 아그스가 전부 다 가져가 버려요. 첫 번째 아규먼트 day라고 하는 컬럼도 아그스가 가져가는 거고요. price라고 하는 아규먼트도 아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b, o, 대쉬도 아그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뒤쪽에 있는 것들은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 이름을 반드시 명시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뭐 스케일 x, 스케일 y, 그 다음에 데이터, KW 아기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키워드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용 방법이 나와 있어요. XY 포맷, XY 포맷, XY 포맷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는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규먼트 하나는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데 Y축에 사용할 값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X축 좌표로 사용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 FMT라고 하는 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개의 아규먼트 중에서 X 좌표로 사용할 아규먼트는 없어도 되고요. 뒤쪽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열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선그래프를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아까 그렸던 그래프와 지금 그렸던 그래프의 차이점. 모양은 똑같아요. 뭐 점이 있다 없다 말고 여기 시작값 보세요. 여기가 얼마죠? x좌표가 0이에요. x좌표가 0일 때 0.4 얼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제일 끝에는 얼마예요? 끝에 x좌표가 얼마일까요? 9예요. 9. 그죠? 우리가 x좌표 명시하지 않았죠. x좌표 명시하지 않았더니 여기 x축의 값들이 0부터 9까지 변했어요. 무엇일까요? 인덱스예요.
여기 값들이 있잖아요. 0.4라고 하는 값은 인덱스가 0번, 0.7은 인덱스가 1번, 0.0은 인덱스가 2번이죠. 그러니까 컬럼이 그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시리즈는 인덱스를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덱스를 X축에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앞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점 A라고 쓰면 자, 모양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가 X좌표가 얼마? 1. 여기 X좌표는 10이죠. 그죠? 이거는 뭘 명시한 거예요? X좌표로 데이를 써라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Y좌표는 프라이스를 써라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X좌표 값이 없어도 Y좌표 값만 있어도 선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뭐가 있으니까?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필수로 줘야 되는 거는 Y축에 사용할 좌표만 필수로 주시면 돼요. X축의 좌표까지도 선택적인 아규먼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뒤쪽에 제가 아까 문자열 넣었었잖아요. R이라고만 써볼게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B라고 쓰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첫 번째 글자는 선의 색깔을 의미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선과 마커의 색깔이고요. 이거 블루라는 뜻이에요. 블루. O는 아 죄송해요. 이거 O는 다른 얘기고요. R은 red란 뜻이에요. R은 red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G 그린이란 뜻이에요. 그린. K 검은색이란 뜻입니다. 요것도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영문자 O를 썼죠. 영문자 O는 마커를 그려라예요. 마커를 그려라. 마커가 점이죠. 점만 찍은 거예요. 마커가 동그라미로 자 이렇게 하니까 플롯이 뭘 그린 거랑 똑같아져요? 스캐터를 그린 거랑 똑같아집니다. 선점도 그린 거랑 똑같아지죠. 선의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산점도를 그린 거랑 똑같아져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삼각형으로 찍어주죠. 소문자 X를 쓰니까 X자가 표시가 되고요. 대문자 X를 쓰시게 되면 X자가 좀 두꺼워져요. 두꺼운 X가 됩니다. 더하기를 쓰시면 그 플러스 기호가 되고요. P였나요? 예. 대문자 P예요. 대문자 P는 그 플러스 기호인데 두께가 있는 더하기 기호예요. 네. S는 스퀘어라고 그랬죠. 네모.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자가 마커의 모양이에요. 마커의 모양이고 제가 아까 대쉬 썼었죠. 이게 선의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 글자가 선의 스타일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점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를 대쉬를 그려보세요. 대쉬 라인이 그려집니다. 대쉬트 라인이 그려지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직선, 이렇게 하면 대쉬가 두 개로 연결된 거, 대쉬들이 연결된 거, 얘는 점들이 연결된 거. 그러니까 선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함수를 그냥 바로 사용하면서 여기 아규먼트드 값들을 바꿔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요거 그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하실 때 파이플럿 점 그리고 플럿 함수를 플럿이죠 플럿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플럿 이렇게 있잖아요. 플럿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x인데 x는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건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y 좌표로 사용할 변수는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포맷에 관련된 거. FMT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맷. 그래서 세 개의 아규먼트를 넣거나 최소한 한 개만 넣거나 이런 순서로. 그리고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만 넣을 때는 Y좌표, 두 개를 넣을 때는 X좌표, Y좌표, 세 개를 넣을 때는 X좌표, Y좌표 포맷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우선 파라미터 X는 X좌표로 사용할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컬럼. X좌표에 어떤 컬럼을 사용할 거다. 어떤 변수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고요.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대문자로 쓴 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생략하면 그 y 그 인덱스가 y의 인덱스가 x 좌표로 사용이 됩니다. y의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 y좌표. 이게 배열이잖아요. 그죠? 배열이나 리스트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배열이나 리스트가 오면 배열이나 리스트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덱스가 자동으로 X좌표로 사용이 돼요. 아까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여드렸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Y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Y 좌표로 사용할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 FMT 이거는요. 포맷 문자열이고요. 포맷 문자열의 형식은 첫 번째가 컬러. 이게 마커와 선의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커 모양.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인 스타일이에요. 선 스타일. 이 세 가지 정보,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보를 문자열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도 생략 가능하고요. 생략하면 아까 생략했을 때 그냥 선만 그려줬죠. 그죠? 마커 없이 선만 그렸잖아요. 그죠? 마커 없이 선만 직선으로 어, 직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돼요. 세 가지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조합하시면 되는데 컬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 RGB 생각하시면 돼요. 레드. G는 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블루하고 블랙이 똑같이 B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블랙은 K예요. K. 이것 말고도 다른 문자열들을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약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글자만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도 기억하는 거는 RGBK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문자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커는 아까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뭐, 이거 원, 스퀘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삼각형, 이런 것들, 그죠? 네, 등등등. 이런 문자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전 시간에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은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영어로 solid line이에요. solid line. 우리말로는 직선. 그 다음에 대시 두 개를 쓰면 대시트 라인. 그 다음에 콜론을 사용하면
이거는 dotted line, 점선이란 뜻입니다. 뭐 이런 것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 예를 들자면,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컬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과 마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과 라인 스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을 조합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만약에 RO 대쉬를 썼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red, circle, solid, line이란 뜻이에요. R은 빨간색이다. 마커는 동그라미다.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은 솔리드 라인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포맷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포맷 FMT 문자열 대신에 그리고 FMT 문자열 대신에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컬러 하고서 마커를 주면 되고요. 마커 하면서 마커를 줘도 되고요. 라인 스타일 이렇게 하면서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 파라미터 이름들을 알려드렸던 거예요. 자, 마지막 요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내용들은 아까 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 문자열들 바꿔가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보여드렸죠? 자, 요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PLT, 플롯, X좌표는 데이터 프레임 점 요일, 날짜. 그 다음에 Y좌표는 데이터 프레임 점 프라이스, 가격. 이렇게 하고서 PLT 점 쇼. 자, 자동으로 선을 그려줘요. 플롯은 기본적으로 선을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빨간색인데 인디안 레드. 약간 파스텔 계통을 조금 좋아해서.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죠. 마커. 별표로 만들어 볼까요? 스타. 별들이 찍혀 있죠. 그죠? 별 모양이 잘 안 보이나요? 스퀘어로 그려볼까요? 네모가 찍혀 있죠. 네모가 찍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바티드 이렇게 넣어볼까요? 점선으로 그려주죠. 바티드 대신에 그냥 컬러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음. 그러니까 색깔 같은 경우에 RGB 이외에는 RGBK 이런 몇 가지 컬러는 약자가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컬러들은 약자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색깔이 정말 무수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전부 다 한 글자짜리 약자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색깔을 명시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네. 마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커를 안 주면 아까 없었죠. 마커가 없었죠. 마커 모양을 주시게 되면 마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라인 스타일은 우리가 뭐 다티드 혹은 대쉬트, 솔리드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직접 만들어 주셔도 돼요. 솔리드는 직선, 그 다음에 대쉬트 이거는 대쉬 라인, 그 다음에 다티드 점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솔리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게 직선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하면 대시 라인이죠. 컬러를 쓰면 점선처럼 보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시면 솔리드라든가 대시트라든가 다티드와 같은 문자열들을 풀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포매티드 스트링을 이 FMT 문자열로 사용하게 되면 FMT 문자열에서는 이렇게 한 글자로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시나 대시 두 개나 다티드 이런 식으로만 표시할 수밖에는 없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라인 스타일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인 스타일들을 찾아서 쓰시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까요? 이 FMT에서 이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만약에 선 스타일이 없는 경우는 선을 연결하지 않겠죠. 점들만 찍어주겠죠. 그죠? 선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라인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점들만 찍어주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마커들을 선으로 연결하지 않아요. 선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산점도 그래프와 같아집니다. 점들만 찍는 거잖아요. 점들만 찍고 점들을 선으로 연결 안 하죠. 그럼 그거는 산점도예요. 그러니까 플롯 하나 가지고도 선점도와 그리고 그 선점도와 선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들을 보면 선점도 그릴 때도 플러스로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를 그릴 때도 플러스로 그리고 그냥 함수 하나 가지고 다 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아규먼트들을 전달하거나 이런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시간이 거의 되기는 했는데 문제 하나만 드릴게요. 음.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넘파이 점, 랜덤 점, 시드. 시드를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르게 만들어 볼 데이터 프레임 2번이라고 할까요?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게요.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네. 자, 딕셔너리 안에 아까처럼요. 첫 번째는 da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1, 2, 3, 4, 5, 6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점 a range가 제일 적당하겠죠? 15개만 해볼까요? 16까지? 15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5까지가 되겠죠? 그럼 15개가 생길 거고요. 자, 우리 주식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핫한 거 뭐 있어요? 하이닉스? 네.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점 random 점 rand 15개만 만들면 되죠? 아, 삼성이라고 할까요? 삼성. 여기서 난수로 만들게요. random 점 rand 여기도 15개.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지만 NDV야. NDV야 맞죠? BD. 맞나요? BD야인가? 제가 모르겠다. 회사 이름 모르겠네. 비디아죠, 비디아, 그죠? N 비디아, 비디아. 아, 회사 이름 비디아군요.
여기서 난수로 만들게요. 랜덤.rand 15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df 2번.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 날짜는 1일부터 15일까지가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난수로 만든 거니까. 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위에 데이터 프레임 DF 2번. 2번에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세 개의 각각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엔비디아 어, 세,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시면 되고요. 음, 전부 다 그냥 하나에다가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우리 스캐터 이렇게 세 번 호출하면 하나의 그래프 안에 스캐터가 세 개가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플롯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개가 전부 하나의 플롯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거를 시각화하시면서 어, 데이터마다 음, 데이터마다 마커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을 모두 다르게 표현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색깔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게끔, 그 다음에 마커 모양도 세 가지가 나오게끔, 선 스타일도 세 개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범례를 표시해 주세요. 네, 요거 쉬는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요 세 가지. 하나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하나의 그래프만.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